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네. 취업 콘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도움 말씀 주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최창규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01년에 LG투자증권 공채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한 회사만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이름은 계속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투자증권, 지금은 NH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창규 형님 덕분에 또 평균 연령이 올라갔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 최대 철강 기업 포스코입니다. 1968년 세워진 포항 종합제철이 모태로 자본금 4억의 국영기업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두 개의 일관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양대 제철소의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은 포항제철소 1,500만 톤, 광양제철소 1,800만 톤으로 총 3,300만 톤에 이르며 광양제철소의 연간 조강 생산량은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세계 최대. 너무 좋아요. 1988년 국민주 1호로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고요. 이후 뉴욕과 런던 증시에도 상장을 했습니다. 사회 이사제를 도입해 2000년 민영화가 완료되었고요. 글로벌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가 선정한 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5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원수는 17,045명이고요. 매출액은 2015년 기준 58조 1,923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58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쵸. 엄청나죠. 포스코 하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우리 최창구 연구원께서 보기에는 기업 가치가 좀 어떤지. 네. 일단 포스코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보시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철강을 만드는 회사, 즉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일반 소비자들이 포스코를 접하거나 아니면 포스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아마 포항 스틸러스나 뭐 전남 드래곤스를 통해서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포스코는 조강 생산, 즉 철강 생산 능력 기준으로 세계 6위고요. 네, 그리고 1위는 아르셀로미탈이라는 글로벌 철강 회사입니다. 그 유명한 네네네. 예, 전 세계 6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거, 과거 10년간 영업이익률이 무려 18%였습니다. 매년 18%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는 철강 쪽에 산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더샵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리고 포스코 ICT, 그리고 최근에는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 상사를 인수했어요. 지금 이름은 포스코 대우죠. 예, 이렇게 좀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간 산업 회사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벌리다가 이렇게 망하지 않나요, 보통 기업들이? 근데 벌려도요, 철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열사에는 다름이 없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기타 계열사가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업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열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사실 LCT 수사가 좀 한창인 것 같은데 네. 계열사이긴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룹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생각은? 일단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예. 포스코에서 산업별로 매출액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더샵, LCT는 10%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가 칭찬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칭찬받는 부분은 지배구조거든요. 즉 지배구조의 말단에 있는 포스코 건설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정입니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본업인 철강이라든지 그런 쪽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LCT가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면 이게 뭐 비리도 많았고 뭐 또 뭐 회장님 사건도 많았는데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스코가
이게 미분양이 나야 망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좋은 이슈든 어떤 이슈든 이게 LCT가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분양이- 제가 볼 때는 분양이 차라리 다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냐면 이게 모르던 사람들마저 와 LCT. 해운대에 이렇게 좋은 게 네. 있어? 맞아요. 예.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실제로 제가 부산에 갔었습니다. 네네. 연말에 부산 가서 LCT를 보면서 네. 아 미분양 나면 나도 사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고 실제로 뭐 미분양 되면서 분양권이 그 전까지는 거래가 잘 안 되다가 네. 드디어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던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생기죠. 예. 그렇죠. 아는 사람이 많아야 매매가 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사내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 오늘 말을 좀 새로운 분도 오시고 네. 해서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네네. 사실 저는 포스코를 실제 문화를 경험해보고 온 학생이잖아요. 인턴 사실 해봤잖아요. 인턴을 실제로 하고 왔잖아요. 사실. 선이가 네, 포스코 인턴을 하고 네네. 왔었는데 그 역삼동에 있는 건물 외에도 이제 포항에 실제로 제가 갔다 왔어요. 제철소도 갔다 오고 이제 본사도 다녀왔는데 참고로 포스코는 네. 본사가 포항입니다. 네. 그쵸, 예, 그쵸. 예, 예. 그래서 제가 가면서 포항은 감액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포스코의 본사는 괜찮아. 근데 제가 이제 포스코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기업 문화가 생각보다 좀 특이하더라고요, 사실. 왜냐면 아무래도 좋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군대 문화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철강에 사니까. 네. 좀 보수적인가요? 보수적인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 외에도 이제 포스코를 실제로 같이 인턴했던 친구랑 네. 포스코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오늘 한번 인터뷰에 한번 제가 요청해봤어요. 아유, 네. 그래서 오늘 좀 알찬 내용이 기대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머리는 어디서 했어요? 머리 포항에서 한 거죠. 포항에 한 건 아닌데 오늘 좀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네네. 좀 과격하게 오늘 아, 머리를 그래요? 아, 만드시고. 멋있어요. 잘생겼으니까. 아니 저 옆에 안 봐요 하면. 저 오늘 이 상태로 아니 그 반대로 한번 들어봐요. 그 반대로. 그 반대로. 저게 너무 귀여워. 포항에서 바람을 많이 맞고 하는 네. 저 미안해, 탈모 온 줄 알았어. 어이구, 옆머리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투펀 강산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 제가 경험됐었던 포스코 기업에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네. 포스코를 정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또한 포스코를 저와 함께 인턴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요새 공채 그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많은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생 토크 한번 정보를 좀 기대해 많이 갖고 있는 출발. 친구들이 인터뷰를 한 거라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 머리가 나. 때마침 모여있습니다.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포스코는 어떤 기업인 것 같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편하게, 솔직하게. 저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요? 포스코라고 하면 많이 생각하기로 이제 공기업 이미지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정년도 늘어났다 아니면 사 내에서 많이 교육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 중에 하나로 네. 아무리 포스코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래가 보장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쵸. 최근에 중국에서 철강업체 기가 막힌 거 많다면서요. 뭐 조선소 업체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많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희 기계과다 보니까 이렇게 제어 쪽으로 이렇게 공장 설계 제어 쪽으로 이제 제가 실제 업무를 맡게 인턴을 하고 됐는데 있는 친구예요. 사실상 그 제가 이 포스코에 지원하게 된 큰 이제 요인은 포스코도 약간 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반 공기업이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제 공기업이랑 진짜 기업이랑 무슨 차이가 있길래 사람들이 뭐 여길 더 선호하고 여길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도 한번 지원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만약에 포스코에 들어간다면 비록 처음엔 진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책임감에 불과하겠지만 그 포스코에서 그 여러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이 포스코 일을 해나가면서 제 인생 또한 그 포스코에서 화려하게 좀 하고 싶고 이거를 지금 기업 담당 인터뷰를 하는 분 뭉벅거리더라고요. 그래요. 아, 진짜로 가고 싶은가 보다. 보신다고 하시고 한번 저를 뽑아주는데.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2학년 박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2학년이 지금 뭘 안다고 포스코에 관심을 갖는지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뽑아주신다면 진짜 한결같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포스코를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하지만 저와 이 친구는 지금 포스코를 경험하고 왔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아까 그 궁금해한가? 혹시 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한번 뭐 자소서나 면접 같은 거 아니면 기업 분위기 다양하게 한번 표정이 여쭤봐 안 좋으신 것 주시겠어요? 같아요. 친구부터 뭐 혹시 저희에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면접관 분들께서 이제 면접 때 어떤 질문을 주로 면접 때요? 결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이런 기업을 지원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런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히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이제 제가 자신 있는 실제로 사람이라는 걸 그런 어필을 많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막 저의 가치관이나 이러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주신 다음에 여기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이런 질문들. 이러한 딜레마 상황 속에서 나는 본인의 어떠한 감정 판단을 판단에 내릴 대한 거냐, 이런 문제를.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좋으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 사내 분위기를 겪어본 경험자분들로서 항상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험하신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라면 대부분 저기 자리에서는 남자들이 산이 많은 학생이 거의 기업이잖아요. 선생님인 거예요? 굉장히 멘토님인 거예요? 쌤의 역할은 사실 제가 투박하고 하고 다소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낮의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한 어떤 끈끈함, 그리고 일 처리가 굉장히 좀 빠르고 신속한 느낌이 났어요. 보통 이제 정말 그 산신구 말대로 투박하고 그런 분위기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일을 처리를 잘 됐을 때 그런 끈끈함, 뭔가를 잘 해냈다, 그런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동료애와. 어우르는 그런 분위기를. 근데 그래도 아직 좀 많이 딱딱하고 어려워서 나이들이 또 많으시니까. 아니 선생님 1년을 겪었는데 우리 산이 학생이 어디 나가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어드바이스 좀 주고 다니는데 어떠십니까? 보면은 잘 컸다 싶으십니까? 근데 저게 좀 큰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대기실에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근무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좀 꺼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 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나이 때, 그러니까 대학생들 관점에서 지방 가면 큰일 나는지 알거든요. 근데 또 막상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은 또 그 인식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서울에서 근무하면 뭐 금요일날 퇴근하고 여자친구하고 영화 보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실제는 이제 별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그런 거리감, 어떤 이미지보다는 네. 업무를 좀 길게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부분을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선희 학생 좀 그런 충고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 예, 참고로 제가 지방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난 네.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서울은. 그렇죠. 근데 우리 인터뷰 때 질문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이제 학생들이 기업을 볼 때 일반 기업과 이제 공기업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아, 네. 저로서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질문이 요새 또 민영화가 실제로 포스코가 됐지만 기간 산업의 미래가 보장되는 좀 공기업의 이미지가 사실 있거든요. 실제로는 포스코가 정확히 어떤 기업의 유형에 해당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는 이제 민영화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뭐 최준실 사건이 떠들썩하고 포스코도 여기에 연루가 됐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미래하고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이 53개 기업이 있는데 네. 요 자금 지원을 할 때 이사회를 개최한 기업이 포스코하고 KT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제 오너 경영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벌이기 때문에 네. 윗단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KT나 포스코의 공통점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너 경영이라든가 재벌 경영이라는 경영 패러다임이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좋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이사회가 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진행했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민영화된 이후에 이 포스코 어차피 민영 기업인데 포스코 회장 인선에 정권이 끊임없이 관여를 했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찌 보면 공기업이 민영화 됐는데 주주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가 관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찌 보면 이게 전형적인 저는 정경유착의 케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영화 됐다 하면 조금 더 투명하게 이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장기적 관점에서 포스코의 성장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사실 또 연봉을 또 이게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궁금해요. 예. 일단 포스코는 직급 체계부터 약간 틀려요. 보통 저희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직급 체계를 편하죠, 그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강산 학생한테도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주니어 매니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사원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이 매니저. 아마 대리 과장을 다 매니저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매니저, 그리고 리더, 그룹장. 그룹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무? 뭐 아마 그 정도 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한국말이 갑자기 들으면 어색한데요. 그룹장. 리더. 이런 식의 직급 체계를 맞아요, 취하고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는 대략 한 18년? 요 정도 근속 연수 하고.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공기업? 예, 거의 뭐 공기업 참고로 저희 회사도 그 정도 되거든요. 농협인데. 예. 그래서 공기업 전용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초봉. 초봉은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그때 한 4,600 정도 대절 신입사원이. 예, 4,600이면은 저희 금융권 기준으로도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계열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포스코 건설 이쪽이 약간 좀 높고요. 예. 그리고 뭐 건설 쪽은 그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약간 낮고 뭐 그런 수준의 연봉을 잡고 있습니다. 네. 형님은 얼마 그래요? 네? 저기 그럼 먼저 공개해 주시고 하는 게 예의죠. 그러면 예. 먼저 공개를 해 주시고 하는 게 예의죠. 저? 네. 네. 얼마? 이번 자, 달 솔직하게. 이번 달 한 400 번 것 같아요. 400만 원. 많이 버시는 진짜. 그러면 죄송한데 400 벌었다니까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이번 달 얼마예요? 이번? 네, 참고로 저의 스펙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네네. 16년 차고요. 그러면 좀 상당하시네요. 예. 이번 달에 네. 400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400보다는 많이 받았다고. 예. 계속해서 포스코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후기영. 예, 우리 포스코 우리 취향 저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예, 첫 번째 우리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예, 세계 철강 무역 규제입니다. 지난해 우리 철강 업계에 두드러진 경향이 무역 규제였다고 합니다. 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등에서 잇따라 포스코의 열형 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무역 규제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관세 폭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홍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국제 교육을 하다 보면 각기 국가들이 공정하게 이제 수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공정 무역이 생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적용하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상계 관세라는 건 뭐냐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국가에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럼 이제 불합리한 거 아니야? 안 그러면은 너희 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너무 가격을 싸게 치고 들어오는 반덤핑 관련된 부분이 이게 또 공정하지 못해 라고 해서 지금 미 상무부에서 포스코가 작년 8월에 요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포스코가 생산하고 있는 열혈 강판, 그러니까 요 강판이 나중에 이제 또 냉연 강판으로 가공이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조선업에서 많이들 쓰이는 그런 기초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율을 무려 60%가 넘게 관세율을 부과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매출이 뭐 거의 전년 동기 대비 한 절반 가까이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가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되면 또 앞으로 또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더 팽배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야 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직자라고 하면 신문들을 보실 때 눈여겨 봐두시면 구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호무역이 이제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규제에 대해서 포스코가 과연 좀 어떤 대응을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 보호무역에 대한 제 생각부터 또 간단하게 정리드리면은요. 네. 제가 나오기 전에 철강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랑 대화를 좀 나눴어요. 네. 야, 보호무역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한편으로 본다면은 액면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나쁘겠죠. 우리 거 사다 안 쓰려면은 되니까. 비싸게 관세 세게 물어. 그럼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철강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업체의 성장률은 P 곱하기 Q입니다. P는 가격이고요. Q는 수량입니다. 네. 수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이 나오게 되거든요. 보호무역에 따른 철강 가격 인상이 오히려 포스코 입장에서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보호무역 그럼 나쁘다. 이건 정말 포스코를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이제 포스코의 구조조정이었거든요. 포스코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었죠. 철강을 기본으로 해서 건설이라든지 ICT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했었어요. 잘 됐으면 엄청 좋았겠죠.
그렇지만 잘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부터 45개 계열사를 합병 또는 구조조정을 했고요. 최근에는 뭐 포스코 컴텍이라든지 포스코 엠텍 이런 계열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들. 네. 전문 용어로는 빅베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크게 한번 드러내고 그 다음부터 실적을 쌓아간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구조조정도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취업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마이크를 서로 안 듣네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포스코에서 실제로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인재상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어떤 인재상? 그걸 알아야지 제가 이제 포스코에 입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포스코에 굉장한 진짜 열의가 있는 알아야 하잖아요. 인재상이라 하면은 이제 조금 어떠한 소통하는 사람, 뭐 창의력 있는 사람 이런 걸 말씀하시는 표정이 지금 거예요? 내 말 끊었다고 지금 연재짠이거든요.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직무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설비 기술이라는 직무 분야에 지원했으니까 네. 그 설비 기술 직무에 관해서 이제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대해 남들보다 독보적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기업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인재상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신입으로서 임해야 하며 또 기술적인 부분 말고 이제 어떤 것들을 갖추면 좋을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 네. 우리 최창근 선생님께서 네. 한번 대답해 주시면. 네. 일단 제 경험에 미루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네. 포스코는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문성. 예. 포스코라는 기업이 그냥 일반적인 사무 보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철강이라는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생판 이상한 전공 한 사람이 포스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 아니면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 포항에서 근무하는 그런 근무 여건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2박 3일 동안 과메기를 먹여도 과메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쵸. 이거 안 먹으면 난 떨어진다. 네네. 그런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그 전문성을 이겨낼 만큼 열정. 참고로 저도 과메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네,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회사를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이런 비릿비릿하고 물컹물컹한 걸 왜 먹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 이거 안 먹으면 잘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아니, 제 주변에도 진짜 과메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인데 박명수 씨가 과메기 1kg 먹거든요, 진짜. 김 없이 1kg야, 심지어. 김 없이 1kg를 먹어요, 진짜. 1kg까지는 못 먹겠지만 근데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거의 겨울 되면은 하루 종일 달고 살아요. 이 비린 걸 나도 왜 먹나 싶은데 네. 그거만 드시면 그렇게 맥주 많이 드시고 네. 아,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선생님도 좋아하십니까? 네, 저만 싫어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포스코를 한번 일을 해보시고 기업 분위기를 느꼈었잖아요. 포스코를 취업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공채했을 때 이제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턴으로서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최고로 일단 제가 평생을 바칠 직장이라면 그 직장의 그런 복지 시설, 이런 노후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나 아니면 제도 이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평생을 바칠 노후는 직장인데 그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고, 뭐 제가 있어서 이제 기업에서 저를 언제 이렇게 버릴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복지는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복지 등에서도 이제 노후가 좀 포스코가 아무래도 나라에서 관리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제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뭐 노후 문제까지 벌써 생각을 하는데 그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아니고요. 인생의 그냥 시작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복지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하냐 마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포스코가 근데 이제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소소한 복지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부분들을 보니까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녀들에게 이게 과거에는 3명이었대요. 그런데 이걸 무제한으로 제한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의미가 없죠. 요즘 뭐 3명도 잘 낳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같고요. 그다음에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면 이듬해 연차를 5일까지 조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 뭐 땡겨서 쓴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보장을 하고요. 기간이 좀 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 좋은 게 뭐 이렇게 긴 육아휴직 특히나 뭐 여성분들이 그러겠죠. 이걸 여자들이 쓰고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별로? 약간 그런 경향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날카로우신데.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하고 돌아왔을 때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귀율이 한 97%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또 복귀를 높네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여직원들의 비중이 높은 회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 좋은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에도 좀 행정계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간의 소문 카더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저격수 상국이요. 예, 또 한간에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자소서 항목에서 전공 관련 전문성을 경력자 수준으로 요구한다고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좀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인턴 자소서 항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공계 친구들에게 철강사에서 철강 내식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도금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도금 방법 중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방법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 달라. 네. 이런 게 자소서 항목이었어요. 인턴에서. 업계를 그래서- 다니는 학생한테 어떻게 그렇죠. 알아요? 요즘은 이거보다는 좀 쉬워졌고요. 근데 제 학생 최근에 또 면접 본 친구를 보면 뭐 재무를 쓴 친구에게 아마 최창규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은 알 수가 있겠지만 네. 기초적인 거 뭐 기펜제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그다음 밸류에이션 방법 중에 현금 흐름 할인법의 특징과 뭐 이사용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봐라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포스코가 의외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된 전문성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강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좀 전문적인 성향은 공부를 하고 구직 활동을 진행해야 워낙에 또 들어가기가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문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면접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면접관으로 상국이 형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또 면접관으로서 한번 우리 강산 학생과 홍기찬 선생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산이 학생 먼저 우리 들어오죠. 강산 씨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면접장에 왔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산 씨, 네. 그 만약에 회사에 입사해도 평소에 가르마를 그렇게 타고 다닐 건가요? 바로 바꾸겠습니다. 바로 바꾸네요. 사실 그 신입 사원들이 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됩니까? 이제 신입사원의 위치에서 퇴사가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어떤 본인의 가치관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사실 이제 기업에 들어올 때 가장 처음에 고민하게 되는 것은 아마 이 기업이 내 미래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산 씨는 그럼 저희 기업과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너무 같아서 지금 소름 돋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바가 심하네요. 힘든데요. 저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 그 제 주변 구직자들을 봐도 요즘 취업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들이 그러니까 취업만을 위한 취업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강박이 강하다 보니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직무에 대한 이런 명확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다 보니 추후에 그렇게 퇴직을 하는 친구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저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 이 직무가 앞으로 어떻게 이행이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타 구직자들 대비 내구성을 가지고 적응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물어봐요. 실제로 입사하면 1년 정도 지나면 30%가 회사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과연 오랫동안 붙어 있을까? 산이 학생 딱 보니까 지금 가르마 한 거 가르마 저렇게 머리 스타일 보니까 뺀질뺀질 거릴 것 같은데 과연 포항에서 과메기 먹으면서 꾹꾹하게 회사 생활 할 친구일까? 안 그래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그래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저는 소름 끼치게 우리 회사하고 뭐가 주파수가 맞습니다.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거짓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너무 좀 강한 해봐야겠죠. 긍정은 부정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최창규 연구원께서 포스코 올해의 전망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포스코라면은요? 예, 포스코는 자체 산업을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이 호황을 만끽을 해야 포스코의 주가라든지 포스코의 업황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뜯어봐야 되겠죠. 자동차. 최근에 뭐 자동차 쪽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미국에서 픽업 트럭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대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현대차는 당연히 포스코가 아니라 현대제철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판매가 좀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산업, 뭐 최근에 LCT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네. 올해 그리고 지난해 부동산 경기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라든지 그리고 네.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설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업이 좀 문제긴 해요. 네. 조선업. 지금 대우조선이 저희 매형이 다니는 회사인데 네. 거제도를 내려갔었죠.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시냐 그랬더니 그냥 무급 휴직이래. 무급 월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조선업이 조금만 좀 괜찮아진다면은 포스코 입장에서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철강석 가격, 석탄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간 만큼 판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 곱하기 Q. 네. Q를 늘리든지 P를 늘리든지 P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내년 사업 전망은 조선업만 빼면 네.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산이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다. 뭐 이랬으면서요. 네, 저도 사실 학생이지만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포스코에 이제 인턴을 잠깐 하면서 네. 그 부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어떤 그게 말이죠? 너무 와닿았어요. 사실. 어떤 거죠? 어떤 산 속에 가서 이제 곰돌이가 딱 나타났을 때 곰도 아닌 곰돌이. 네, 곰이 나타났을 때 이제 친구 2명이 있으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곰에 대한 어떠한 대처 능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그 친구보다 빨리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좀 경쟁력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 곰과 어떠한 친구 이런 거에서 보통 곰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냐면 저도 아직 이제 취준생이지만 어떤 본인만의 경쟁력을 좀 갖추면 조금이라도 취업에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리트 홍기찬 쌤인 줄 별로 알았어요. 훈훈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 얘기 결론이 뭐예요? 아우, 저건 너무 좋은 얘기예요. 지금 구직자들한테 저는 꼭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어요. 상희 선생님이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상희 학생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구직자들이 지금 두려워요. 취업이 안 돼요. 실업자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업이라는 저기 곰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잡아먹히지 않으면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움직임을 보고 빠르게 나의 퇴로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구직자들은 그 퇴로는 보지 않고 곰이야 뭐 이러고만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잡아먹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였었어요. 이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얘기가. 저도 아까 산이 얘기 듣고 네. 곰이 나타났을 때 곰을 생각하지 말고 친구를 죽이라는 말인가. 제물로? 그러니까 친구를 죽이고 나대신 내가 친구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이 앞에 곰을 실업자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쉽게 저도 좋은 말씀. 곰도 아닌 곰돌이였어요. 곰돌이. 네. 그러면 또 홍쌤께서 포스코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새해가 밝았고 1월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4월 둘째 주에 인적성 봐야 되고 3월 달부터 자소서를 수십 장 써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딱 2달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PAT 인적성 시험을 보고 거길 보면 언어, 수리, 공간, 도식, 그리고 상식 또 이제 한국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저 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해요. 언어, 수리 뭐 이런 것들은 공간지각 능력 삼성도 나오고 현대도 나오고 LG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해라. 좀 스킬에 집중하는 구직자 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취향적인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